나는 중국에 한 번 가본 적 있다. 나는 이 책을 2번 본 적 있다. 이 문장을 바로 중국어로 뱉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바로 뱉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 번 뭐뭐 한 적 있다의 문장들을 수십 수백 개를 만들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뭐 한 적 있다의 동태조사 구어와 몇 번 해봤다의 동양보어 츠, 비엔, 그리고 이 둘이 차이점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5문장 외우기까지 준비되셨나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TV의 지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핵심적인 어법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태조사 그리고 동양보어 이 2가지의 핵심적인 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동태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조사가 뭐였죠? 동작의 상태를 줄여서 동태조사라고 한다.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는 이미 배웠어요. 뭐가 있었죠? 완료를 나타내는 러, 지속을 나타내는 저,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동태조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구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어라는 거는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동태조사 위치 어떻게 된다 했죠? 동사 뒤에 온다라고 했었죠. 모든 동태조사는 전부 위치가 어디다? 동사 뒤. 동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가 뭐다? 동태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어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我听过中国歌听过 꾸어, 뭐뭐 한 적 있다. 동사가 팅이네요. 듣다, 들은 적이 있어요. 뭐를? 中国歌, 중국 끄 하면 노래. 2번째, 我去过中国. 나는 去, 가다죠. 过, 한 적 있다.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를? 中国, 중국을요. 나는 중국 가본 적 있어요. 뭐뭐 해본 적 있다. 우리 경험을 나타낼 때 뭘 쓴다? 바로 이 동태조사 구어를 쓴다. 여러 가지 동사 뒤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먹은 적 있어요. 吃过. 마신 적 있어요. 喝过. 배운 적 있어요. 学过.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동태조사 구어가 들어간 문장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3가지의 동태조사는 특징이 다 같아요. 위치도 똑같고 부정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러랑 저의 부정을 나타낼 때 앞에 뭘 붙인다고 했죠? 바로 매일을 붙여서 부정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아시죠? 이 동태조사 구어도요 마찬가지예요. 구어는 뭐뭐 한 적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경험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만들 때 지나간 거에 대한 부정 뭐였죠? 매일을 써가지고 부정을 만든다. 뿌는 언제 쓴다? 현재 미래에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도 매일을 써가지고 부정을 만든다라는 사실. 그리고 동사 뒤에 구어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我没去过上海. 没왔죠. 부정 나왔네요. 그리고 구어 같이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나왔죠.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上海. 상해. 나 상해 가본 적 없어요. 我没学过中文. 没 나왔고요. 동사 앞에. 그 다음 동사 뒤에는 구어 같이 나왔습니다. 学, 배우다 동사죠. 中文, 중국어. 나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과거, 경험을 나타낼 때는 동사 뒤에 구어 붙인다. 요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어 어법은 사실상 너무 간단해요. 영어는 굉장히 많은 변형이 됩니다. 시제도 다양하고 태도 다양하고, 경험을 나타내는 거는 뭐 PP 형태를 쓴다라는 뭐 이런 어법적인 것들이 정말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베이스 어법만 잘 학습을 하신다면 단어를 늘려가지고 문장 표현법만 늘려주시면 훨씬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어 이제 끝났습니다. 별거 없어요. 2번째 어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보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의 보어는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결과보어, 정도보어. 이제 3번째의 보어,
동양보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양보어는 뭘 줄였냐면요. 동작의 양을 줄여가지고 동양보어라고 합니다. 동작의 양, 얼마나 했는지 횟수를 나타내는 걸 동작의 양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부 다 횟수를 세는 거죠. 번이라고 해석되는 모든 아이들은 뭐다? 동양보어. 우리 모든 보어의 위치는 어디다? 바로 동사 뒤. 그래서 당연히 동사 뒤에 동양보어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동양보어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초 단계에서는 딱 두 가지의 동양보어만 잘 학습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츠라는 아이입니다. 츠.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번이라고 된다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동작을 세는 형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他给我打了2次电话. 그가 给我. 자, 给 하면 의미가 뭐냐면요. 전치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뒤에 대상이 와요.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打了. 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손으로 하는 스포츠 앞에다가 동사로서 다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전화를 걸다 할 때도 이 다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걸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 자, 동사 뒤에 러가 나왔네요. 뭐예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입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다음 량츠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위치 동양보어가 동사 이 다 다음에 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동태조사도 나오고 동양보어도 함께 나왔을 때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나요? 문장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이 동태조사랑 동양보어 중에서 동태조사를 더 우선순위로 둡니다. 러, 저, 구어 이 세 개가 더 우선순위다. 더 먼저 나온다. 자, 우리 숫자 2가요. 양사 앞에 쓰일 때 바뀐다고 했어요. 얼이 아닌 뭐로? 량으로 바뀐다. 이 동양사 같은 경우에도 양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얼이 아닌 량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2次 2번 해석이 되고요. 电话 하면 전화라는 의미입니다. 한자가 우리말이랑 똑같네요. 지금 제가 이거 보기 쉽게끔 이렇게 띄워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띄어쓰기 없어요. 중국어는. 그는 나에게 전화를 2번 걸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우리가 츠라는 거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뼈대만 잘 기억을 하시면요. 절대 안 헷갈립니다. 문장이 더 길어지더라도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전치사는 당연히 동사 앞에다가 우리가 붙여줬죠. 수러 앞. 그렇기 때문에 게이가 먼저 나오고 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동양보어, 동양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까 츠랑 해석이 똑같아요. 츠하고 이 비엔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어요. 해석상으로는 똑같지만 쓰이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비엔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처음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이 책을 한번 봤습니다. 이 책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게 처음이고 그쵸?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 비엔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범위가 없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이 영화. 처음과 끝이 있나요? 영화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처음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엔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중국 노래를요 3번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을 넣어주면 더 정확하겠죠? 뭐 벙요라든지 친구라는 노래 3번 들었어요. 이 친구라는 노래가 처음과 끝이 있나요? 있죠. 1분이든 2분이든 3분짜리든 처음 시작이 있고 끝 완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 트는 정말 애매모호할 때 트를 써주시고 딱 범위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비엔을 써준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我看了3遍这本书. 看了 봤습니다. 3遍 3번. 그쵸? 위치, 동사, 동태조사, 동양보어, 그리고 목적어 나오네요. 这本书. 这 하면 이, 번은 책을 세는 양사, 슈 책이죠. 나 이 책 3번 봤어. 요가 되는 거예요.
我看了2遍这部电影. 2遍, 2번 동양보어 나왔습니다. 목적어 这部电影. 자, 电影 하면 영화, 这이. 자, 이 부는 뭐냐면 영화를 세는 양사입니다. 지시대명사랑 명사가 나올 때 중간에 반드시 뭘 써줘라? 양사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아시죠?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요 2번 봤어요. 지금 보니까 다 这本 해가지고 이 책 한정지었어요. 처음과 끝이 있는 겁니다. 这部 이 영화 한정지었어요. 처음과 끝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비엔을 써준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동양보어는 굉장히 친한 동태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러랑도 굉장히 친하지만요, 러보다 더 친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나 중국 요리 2번 먹은 적이 있어. 나 걔 3번 만난 적 있어. 해서 뭐뭐 한 적 있어랑 횟수랑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아이가 바로 동양보어랑 구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같이 나왔을 때 어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구어는 뭐다? 동태조사. 그러니까 동태조사의 위치가 동양보어보다 더 앞에 나온다. 그쵸? 그래서 요 어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하냐? 동동보목, 동동보목, 동동보목. 他吃过很多次中国菜. 吃过 하면은 먹은 적이 있다. 먼저 나왔죠, 구어. 很多次. 자, 次 나왔네요. 번이죠. 很多 하면 여러 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많은 번. 좀 이상하니까 여러 번. 中国菜 뭐를? 목적어 중국 차이 하면 요리,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중국 요리를 아주 여러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츠 앞에는요, 숫자 1, 2, 3, 4 말고도 이렇게 여러 번이라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가의 어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가가 있었어요. 바로 16가. 제가 매번 16가를 강의를 하고 나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진짜 웬만큼 힘든 거는 끝이 났어요. 앞으로 남은 가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16가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끝까지 짜요. 그럼 오늘의 5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你去过北京吗? 去 다음에 뭐가 나왔죠? 过 뭐예요? 동태조사 뭐뭐 한 적이 있다. 동사 뒤에 붙는다. 어디를요? 베이징. 너 북경 가본 적 있니? 하고 의문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我去过2次. 보세요. 去 다음에 过 한 적 있다 나오고요. 또 次라는 동양보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양보어는 구어랑 굉장히 친하다. 몇 번 가봤습니까? 2번 가봤다. 그쵸? 우리도 얘기를 할 때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나 중국 가본 적 있어. 이거보다는 가본 적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我去过2次北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줄였어요. 你给我推荐北京好玩的景点吧. 자, 여러분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삼성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삼성이 연속돼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삼성 전부 다 이제 꺾어주시면 너무 힘들어요. 이 연속된 삼성에서 마지막 삼성만 삼성으로 제대로 발음을 해주시고 앞에 이렇게 2개의 삼성은 그냥 이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표기를 할 때는 삼성으로 해주셔야 돼요. 또 있죠. 징디엔 마찬가지예요. 2개 이렇게 삼성이 나왔을 때 앞에 삼성은 그냥 이성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你给我 아까 했죠. 给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대상이 옵니다. 나에게죠. 推荐 정말 좋은 동사예요. 추천하다. 너 나에게 추천을 해줘.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베이징 북경의 好玩的 자, 好玩 하게 되면 완이 놀다였어요. 근데 앞에 하오가 들어가게 되면 놀만한, 놀기 좋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 꾸며주죠. 뭐를 꾸며줘요? 징디엔이라는 명사, 명소라는 의미입니다. 북경의 놀만한 명소를 추천해줘. 자,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선생님, 베이징의라고 해서 더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더가 여러 번 나오면 굉장히 좀 문장도 길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앞에 덧자는 생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마지막에 더는 반드시 살려둡니다. 북경 놀만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베이징더 하왈더 징디엔바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해버린다. 자, 문장 끝에 박아 넣으면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유가 될 수도 있고요. 뭐뭐 해봐. 부탁을 할 때도 뭐뭐 해줘. 뭐뭐 해! 라는 명령을 나타낼 때 뭐뭐 하자! 라는 우리가 제안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부탁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한테 북경에 놀만한 명소 좀 소개해주라. 除了故宫和天安门以外还有别的景点吗? 자, 여기서 보시면 좋은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除了 하고 이외 두 개 짝집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 중간에 거를 제외하고가 되는 거예요. 하이는 뜻이 또 그리고 아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러랑 쓰였을 때는 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또 뭐뭐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이와이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꾸공 하면은 고궁. 고궁이 뭐예요? 우리말로는 자금성. 우리가 북경에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명소가 있습니다. 뭐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대표적인 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 자금성이라고 안 해요. 꾸공 고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 하면 뭐뭐와라는 전치사였어요. 티에난먼 뭐예요? 천안문이 되네요. 북경 가면 꼭 가보세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3번, 4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정말 표를 사는 것부터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줄을 한 30분 서야 됩니다. 제가 북경에는 좀 자주 갔었고 인턴으로도 한 3달 정도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새롭고 정말 가볼 데가 많아요. 한 달 내내 북경 여행을 했는데도 뭔가 다 못 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북경보다 상해가 더 좋았어요. 북경이랑 상해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북경을 가세요. 그러고 나서 와 정말 문화적인 도시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북경의 웅장함, 웅대함. 그러고 나서 상해로 가면 완전 현대적인 도시로 바뀌어요. 현대적인데 약간의 그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인 느낌, 동서양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상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해가 너무 좋았어요. 상해 갔다가 북경 가면 감흥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경 갔다가 상해 가면 우와 이런 탄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이 고궁과 천안문을 제외하고 또 라고 해석이 된다 했죠. 이따 비에더 다른 그 다음 징디엔 명소였죠. 또 다른 명소가 있나요? 고궁이랑 천안문 말고도 또 다른 명소 있나요? 我觉得烤鸭比炸酱面更好吃. 이 觉得 정말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think I think 하고 뒤에 많이 나오죠. 그쵸?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세요. 我觉得내 생각에는요. 烤鸭 하게 되면 오리구이. 烤가요. 굽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야 하면은 오리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오리구이가 돼요. 중국 요리는요. 음식 이름을 잘 뜯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오리구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가 나왔죠? 비교문에 B가 나왔습니다. 보다 그쵸? A는 B보다 수러하다 수러가 나오고 그 앞에 뭐가 나왔나요? 껑이라는 훨씬이라는 꾸며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B 찾아볼게요. 짜장면 발음 비슷하네요. 뭘까요? 짜장면. 우리가 이 짜장면이라고 하면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짜장면은 중국 짜장면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짜장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반드시 먹어보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 중국 친구들을 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다 그랬습니다. 정말 맛있대요. 한국식이. 중국식 짜장면 맛없습니다. 그럼 이 짜장면도 마찬가지로 안에 보면 조리법이 나와요. 자 하면 튀기다. 찌양은 간장이라는 의미고 미에는 면이에요. 그래서 간장을 튀긴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更好吃, 더 맛있어요. 내 생각에는 오리구이가 자장면보다 훨씬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문장이 끝이 났는데 그럼 듣고 따라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你去过北京吗? 我去过2次.
你给我推荐北京好玩的景点吧。除了故宫和天安门以外，还有别的景点吗？我觉得烤鸭比炸酱面更好吃。 네, 좋습니다. 이번 본문은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수십 번 더 따라 읽고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외워주십니다. 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니? 你去过北京吗? 나 2번 가봤어. 我去过2次. 너가 나에게 북경에 잘 놀만한 명소를 좀 소개해줘. 你给我推荐北京好玩的景点吧. 고궁과 천안문 이외에 또 다른 명소도 있을까? 除了故宫和天安门以外，还有别的景点吗? 나는 오리구이가 자장면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我觉得烤鸭比炸酱面更好吃. 네, 좋습니다. 이 문장들만 잘 학습을 하신다면 단어만 바꿔가지고 진짜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태조사 꾸어, 동량보, 츠, 비엔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동태조사 위치는 어디? 동사디. 동량보의 위치는 역시 동사디. 2개가 같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는 동태조사. 좋습니다. 네, 이 2가지 어법만으로도 정말 맛깔난 중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再见.